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니 서자놈이 어찌 안채까지 들어오는 것이야. 어서 저리 썩 꺼지지 못해. 박대감의 첩에게는 서자로 태어난 영복이가 있었습니다. 영복이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하여 글 공부를 매우 잘했지요. 그러다 보니 본처에게서 낳은 적자들이 영복이를 무척 싫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처인 안방마님에겐 영복이가 눈의 가시 같았지요. 적자인 자신의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첩의 서자인 영복이가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여나 서자 영복이의 재능을 박대감이 알기라도 한다면 대감의 사랑을 영복이가 독차지할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불안한 마음에 영복이를 쫓아낼 궁리를 시작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박대감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추어 안방마님은 마당에서 영복이에게 회초리로 체벌을 하였지요. 아니 무슨 일이요? 마침 퇴청하던 박대감이 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 글쎄 이놈 영복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형들을 때려대니 오늘은 내가 따끔하게 교육을 좀 하고 있소이다. 아니 그렇단 말이요. 영복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이구나. 어흠. 박대감은 헛기침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마님은 며칠 걸러 한 번씩 박대감이 들어올 때면 영복이를 불러 회초리를 또 들었지요. 그럴 때마다 박대감은 혀를 끌끌 차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영복이 어머니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안방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형님, 우리 영복이가 언제 그랬다고 허구한 날 매를 드시는 게요. 그게 어디 영복이 잘못이겠느냐? 다 내년이 영감에게 꼬리쳐 생긴 일이 아니겠느냐? 천한 기생년이 사내들에게 술이나 따를 것이지 어찌 대감의 첩실까지 들어온 것이냔 말이다. 안방마님은 되려 영복이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복이 어머니는 자신이 기생 출신이다 보니 떳떳하지가 못해 더 따져 묻지도 못했지요. 돌아서 나오는 영복이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복이 어머니가 돌아가자 안방마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머리를 헤쳐 풀고 박대감을 찾아갔지요. 여보 영감,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구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그리고 또 그 머리는 어찌 그런 것이요? 아 글쎄 내가 영복이를 교육 좀 했다고 기생첨년이 내 방까지 쫓아와서는 내 머리채를 잡아뜯지 뭡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랍니다. 내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오늘은 영감께 일러주는 것이요. 아니 뭐시오? 작은 부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요. 비록 기생 출신이긴 하나 지성과 인품을 갖춘 여인이요. 부인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소이다. 안방마님이 아무리 말해도 박대감이 믿어주지를 않자 안방마님은 더욱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정에 큰일이 생겨 임금이 조정 대신들을 모두 들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대감도 부랴부랴 한양으로 올라가 대궐로 입궁을 하였지요. 그러자 안방마님은 이 틈을 이용해 노비들을 시켜 영복이 모자를 내쫓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요. 시끄럽다 이년, 어디 기생년 주제에 한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냐?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썩 나가거라. 영복이 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쳐봐도 노비들의 완강한 힘은 두모자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들은 두모자를 질질 끌고 동구바까지 데려갔지요. 그 바람에 영복이와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급작스럽게 쫓겨나온 영복이와 어머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자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어느 외딴 마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하였지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은 오래도록 사람이 살지 않아서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쾌쾌한 냄새도 코를 찔렀습니다. 수리 좀 하고 청소하면 그런 대로 지낼만은 하겠다. 그럼 제가 부서진 문도 고치고 나뭇가지들을 치울게요, 어머님. 영복이 모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을 수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청소를 하고 나니 그런대로 우선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지요. 영복아, 나는 잠시 마을에 다녀올 테니 집안에 있거라. 알겠어요,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셔요. 영복이 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감을 얻어와 밤새워가며 바느질을 하였지요. 그리고 보리쌀 한 줌을 얻어와 죽을 끓여 영복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영복이 어머니는 한시도 쉬지 않고 바느질을 하고 또 바느질감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일감을 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푼푼히 돈이 모이면 영복이 어머니는 영복이에게 서책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쫄쫄 굶을 때도 허다했지요. 어머님,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그런 생각 말거라. 너는 다른 생각 말고 글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영복이는 어린 나이에도 자신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영복이는 어머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지요. 그래서 영복이는 고생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대감은 첩과 서자인 영복이가 보이질 않자 부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영복이와 어미는 어딜 간 것이오? 아, 궁금해할 것 없소. 집이 싫다고 나갔는데 알아서 무엇하겠소? 아니, 집을 나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 집이 얼마나 싫었으면 영감이 출타를 하자마자 야반도주를 했겠소. 아니, 영복이 어미가 무엇 때문에 야반도주를 한단 말이오? 아, 그것을 낸들 알겠소? 어떤 놈이랑 눈이 맞았는지 그것을 어찌 안단 말이오. 박대감은 부인의 말을 듣고 무척 허탈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집을 나갔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너무 신경 써주지 못하고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영복이가 집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복이 나이는 18세가 되었지요. 영복이는 서책방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책을 좋아한 영복이는 비싼 책을 살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서책방에서 일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보고 싶은 책을 틈나는 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영복아, 내가 이 책 필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거라. 책이 물에 젖어 알아볼 수 없는 글자도 많은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책방 주인에게서 책을 받아든 영복이는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러자 책이 온통 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글자도 무척 많았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해낼 수 있겠느냐?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요. 그리하여 영복이는 사라진 글자를 찾아가며 필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다가 모르는 글들은 서책방의 모든 책을 뒤져가며 같은 내용을 찾아내곤 하였지요. 그리고 영복이는 나흘 만에 필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필사를 마쳤습니다요, 어르신. 아니, 벌써 필사를 다 했단 말이냐? 책방 주인은 영복이가 필사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내용이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 있었지요. 참으로 놀랍구나. 내 학식이 보통이 넘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이 뛰어날 줄은 미처 몰랐었구나. 그러자 그때 웬 아리따운 처녀가 서책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서책방 주인이 처녀를 보고 말했지요. 아씨 오셨어요. 마침 아씨께서 맡겨놓은 서책의 필사를 모두 마쳤습니다요. 아, 그래요? 정말로 필사가 끝난 거예요? 처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필사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내용까지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군요. 그리고 필체가 참으로 간결하고 명필이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책이라 그동안 아무도 이 책을 필사를 해내지 못했는데 결국 주인께서 해내셨군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인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총각입니다요, 아씨. 이 총각이 단 나흘 만에 이걸 다 해냈죠. 책방 주인의 말에 아씨는 영복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하였지요. 아씨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맑고 투명한 두 눈의 입가의 미소는 영복이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지요. 참으로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젊으신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책을 복원할 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 반은 내가 알만한 내용들이었고 나머지 반은 평소 읽었던 책들 속에 있던 것을 하나하나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학식이 당대 최고학자이셨던 이현 선생님의 반열에 올랐단 말이군요. 이 책은 선생께서 남기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책이랍니다. 아, 그 책이 그리 귀중한 책이었군요. 그래서 아씨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한 이유를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아씨와 인연이 된 영복이는 아씨가 서책방을 찾을 때마다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복이보다 아씨가 영복이를 더 좋아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책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영복도령님, 내일은 단오날인데 저와 같이 구경 가지 않으시겠어요? 갑작스런 아씨 말에 영복이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인과 함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내일은 구경도 실컷 하고 그네도 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령님께서 제 그네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렇게 하지요. 영복이는 엉겁결에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단오날이 되어 두 사람은 씨름 구경도 하고 그네도 신나게 즐겼지요. 영복이는 아씨의 그네를 밀어주고 아씨는 무척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아니 형님, 저 녀석 저거 영복이가 아닌감요? 그러게 말이다. 아니 그런데 영복이랑 같이 있는 여인이 효순낭자가 아니더냐?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효순낭자는 형님이 좋아하는 낭자가 아닙니까? 박대감의 적자 안부인 자제들은 서자인 영복이가 효순낭자와 같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씩씩거리며 무척 화를 냈습니다. 바로 장자인 적동이가 좋아하는 낭자였기 때문이었지요. 영복이 저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언감생심 감히 내 여인을 넘보다니. 여봐라 칠성아, 내가 저 녀석 뒤를 밟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도련님.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머슴 칠성이가 찾아와 말했지요. 알아냈구먼요, 도련님. 그래, 그 녀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더냐? 장터 서책방에서 점원으로 있습니다요. 무엇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효순낭자를 만난 게로구나.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 사는 집은 알아놨느냐? 집도 알아놨구먼요. 한 30리 떨어진 외딴 초가집에서 작은 마님하고 살고 있습니다요. 그렇단 말이지. 지놈이 내 여인을 탐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게 해주어야겠다. 여봐라 칠성아, 내가 그놈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불을 지르고 오너라. 그리하면 지놈이 잠잘 곳도 없을 테니 다시는 서책방에는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도련님. 지가 쥐도새도 모르게 불을 지르고 오겠구먼요. 그리하여 칠성이는 아침 일찍 나가 영복이 집이 보이는 언덕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복이가 서책방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낮이 되니 영복이 어머니 작은 마님도 옷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언덕에서 내려와 영복이 초가집에 불을 지르고 재빠르게 도망쳐 갔지요. 그러자 영복이 초가집은 삽시간에 홀을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지가 확실하게 잿더미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요. 그래 잘했다. 이제 집도 없는 마당에 지놈이 다시는 효순낭자에게 접근은 못하겠지. 적동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소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책방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초가집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님 괜찮으셔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셔요? 나는 괜찮다. 헌데 어쩌다 불이 났는지 모르겠구나. 영복이 어머님은 울지도 않고 무척 차분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부엌에 모아두었던 엽전은 그대로 있더구나. 그러니 이것으로 변두리의 방 한 칸을 얻으면 될 것 같다. 영복이는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한 어머님을 보면서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책을 필사해주고 받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 같이 보태서 방을 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시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 집안도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이어요. 제가 반드시 어머님을 편안히 모실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셔요. 영복이 말에 어머니는 영복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 든든하구나. 너는 항상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알겠어요, 어머님.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옷가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하나 잡고 들어가 잠을 청했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두모자는 한양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얻을 때까지 다시 한양 변두리 주막집에 방을 하나 잡았지요. 그리고 영복이는 다시 서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지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영복이 놈이 또 서책방에 나오지 않았느냐? 내 놈이 확실하게 집을 태운 게 맞는 것이냐? 분명 이놈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확인했구먼요. 그런데 작은 도련님이 서책방에 다시 나온 것은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요. 에이 고현놈 같으니라고. 저놈은 어째 저리 즐기단 말이냐? 빈손으로 어머님께 쫓겨났는데도 아직도 저리 살고 있다니? 쯧쯧. 내 놈이 다시 가서 어디서 묵고 있는지 알아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도련님. 다음 날이 되니 칠성이가 적동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아라는 왔느냐? 지가 작은 도련님 뒤를 밟아보니 변두리에 있는 주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그리고 그곳에 작은 마님도 함께 있었구먼요. 아니 그렇다면 무슨 돈이 있어 주막집에서 묵는단 말이냐? 주막집에 묵는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잠잘 때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쳐오면 되겠구나. 칠성이 내가 잠잘 때 몰래 들어가 돈을 모두 훔쳐오거라. 그리하면 지놈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이놈은 옥살이를 할 수도 있구먼요. 아니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니놈은 내가 시키면 지옥이라도 뛰어들어야 하느니라? 그깟 옥살이가 무엇이 대수라고 그리 호들갑을 떠는 것이야. 칠성이는 적자인 장남 적동이가 시키는 것은 그동안 뭐든지 다 해왔습니다. 박대감이 죽고 없으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될 분이었으니까요. 헌데 적동이는 성장하면 할수록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지르는 일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밤이 깊어지자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봐둔 방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창문에 비친 달빛에 의존하여 엽전이 있을 만한 곳을 더듬더듬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보따리 안에서 묵직한 뭉치가 손에 잡히는 것이었지요. 칠성이는 얼른 돈뭉치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적동이를 찾아가 돈뭉치를 내밀었지요. 도련님 돈뭉치를 가져왔습니다요. 적동이는 칠성이가 가져온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좋기 50냥은 되어 보였지요. 아니 이것들이 이리 큰 돈을 어디서 났단 말이냐? 이것은 어디서 훔친 것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제 다시는 지놈이 서책방에는 얼씬도 못하겠지. 한편 밤새 엽전 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영복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영복이한테는 엽전 주머니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어서 준비하고 다녀오거라. 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영복이가 나가자 어머니는
다시 방안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엽전 주머니는 어디에서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영복이 어머니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10년 넘게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영복이 어머니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불이 난 것 하며 또 갑자기 가진 돈이 모두 없어진 것을 보고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한편 적동이는 또 칠성이를 불러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아니 영복이 이놈이 또 서책방에 나오질 않았느냐? 네, 오늘 서책방에 들렀다가 영복 이놈이 효순당자와 알콩달콩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느니라. 도대체 내 놈이 일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것이냐? 적동이는 화가 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였습니다. 적동이에게 따귀까지 맞은 칠성이는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 칠성이는 주막으로 가보았지요. 주막에 당도한 칠성이는 숨어서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은 마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작은 마님을 보고 칠성이는 뭔가 가슴이 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저런 일까지 하시다니 쯧쯧. 나도 도련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는 하나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게지. 그나저나 도련님은 인성이 글러먹었어. 암 그렇고 말고. 영복이 어머니는 영복이가 알까봐 주모하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복이가 일 끝나고 돌아오기 전까지만 설거지 일을 하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영복이가 돌아오면 고생했다며 밥상을 챙겨주었지요. 그리하여 영복이는 어머니가 낮에 설거지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복이가 서책방에서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왼선비가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대가 영복이라는 청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대가 필사를 잘한다 하여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소. 이 책은 아주 오래된 고서인데 너무 낡아서 중간중간 찢어져 나간 곳이 많소이다. 이런 것도 복원이 가능하겠소. 그럼 제가 잠시 봐도 될까요? 영복이는 가난해 보이는 선비에게서 고서를 받아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헌데 아주 오래된 고서이다 보니 글자도 많이 떨어져 나가 있고 남아있는 글자도 희미해 보이질 않는 게 무척 많았지요. 쉽지는 않겠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호, 그대가 이 책을 복원할 수 있단 말이요. 선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서책방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영복이는 고서를 복원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가난한 선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 복원은 잘 되어 가시오. 복원하여 필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영복이는 고서와 필사한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벌써 이것을 다 했단 말이요. 가난한 선비는 깜짝 놀라며 필사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내용이 모두 복원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오호, 정말 놀라운 학식을 가졌구려. 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못한다 하였소. 헌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내용까지 완벽하게 복원을 해내다니 내 참으로 감복하였소이다. 그래, 이것을 복원하려면 보통 학식으로는 안 될 터인데 어떻게 해낸 것이오? 대다수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고서들 속에서 모두 찾아내었지요. 그렇단 말이요. 참으로 놀라운 학식이구려. 보아하니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을 보면 그대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틀림이 없소. 헌데 어찌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요. 그 실력이면 장원급제는 어렵지 않을 것인데. 저는 서자로 태어나 과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벼슬을 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그렇구려.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벼슬을 못하다니 이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 아닌가 싶소.
가난한 선비는 영복이가 벼슬을 하지 못하는 것을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서자도 과거를 볼 수만 있다면 과거 시험에 응해볼 생각은 있소. 그리만 된다면 당연 응해봐야겠지요. 허허, 꼭 그리 되길 바라겠소. 자, 이것은 필사한 값이요. 가난한 선비는 주머니에서 엽전 뭉치를 꺼내 주었습니다. 값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이 책을 필사하느라 고생했을 것이 아니요. 그러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저도 이 책을 보고 나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값은 충분히 받은 것이지요. 영복이가 한사코 돈 받기를 거부하자 가난한 선비는 기분이 좋아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벽보에는 큼지막한 방이 하나 붙었지요. 영복아, 너도 방을 보았느냐? 무슨 방을 말씀하시는지요? 이번 과거 시험부터 서자 얼자 모두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단다. 아니, 그게 참말입니까? 아니, 그렇대도 이제 너도 꽃필 날이 드디어 찾아왔구나. 하하. 책방 주인의 말을 듣고 영복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 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책방 주인의 말처럼 이번 과거 시험부터 서자도 과거를 볼 수가 있었지요. 신이 난 영복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영복이는 주막에 들어서다 말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복이는 주막에 들어서다 말고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지금까지 어머니는 자신을 속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복이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팠지요. 영복이는 해가 질 때를 기다려 눈물을 닦고 주막집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거라. 배고플 테니 어서 밥부터 먹거라. 어머니는 밥상에 덮인 보자기를 걷어내고 영복이에게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영복이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어머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 기쁜 소식이라니 기대가 되는구나. 이번 과거 시험부터 서자도 과거를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니, 그게 참말이냐. 드디어 세상이 바로 서는 듯 하구나. 참으로 잘 되었다. 영복이 어머니는 영복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복이도 어머니를 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지요. 첩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영복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바느질로 한 푼 두 푼 모아 자신에게 책을 사주시던 어머님.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시던 어머님. 영복이는 어머님의 무한한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과거 시험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꼭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과거 날의 영복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지요. 시제가 나오자 영복이는 신중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 합격자 발표한 벽서를 보았지요. 그러자 영복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맨 윗자리 당당하게 장원이었지요. 영복이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영복이가 달려오는 바람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영복이는 어머니를 버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장원이에요. 영복이 말에 영복이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지요. 영복이 어머니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날 밤은 두모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의 입궐에 어사화를 받는 자리에서 영복이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가난한 선비가 바로 임금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영복이는 고개를 들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상전하. 내가 결국 해낼 줄 알았느니라. 내 자맹 중에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널 시험해 보았느니라. 내가 복원한 서책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못 해낸 것이 맞도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게 되어짐도 한없이 기쁘도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상전하. 이제 너의 훌륭한 능력을 나를 도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써보거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상전하. 임금은 영복이를 알고 난 후로 도승지를 시켜 영복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켰었습니다. 그리하여 영복이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나고 또 적자이자 장자인 적동이로 인해 집이 불태워지고 또 가진 돈도 모두 잃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요. 도승지의 지시로 포도대장이 직접 조사할 때 머슴 칠성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실을 모두 고에 바쳤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적자 적동이는 평생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승지는 영복이 아버지 박대감을 불러 조사한 사실을 모두 말해 주었지요. 그러자 박대감은 눈시울을 붉히며 영복이와 둘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사람이 어찌 그리 자낙무도하신 게요.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시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나보고 나가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게요? 주상께서 도승지를 시켜 이미 조사를 모두 마쳤소. 그러니 내게 변명할 생각은 마시오. 그리하여 안방 마님과 둘째 적성이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은 주막에 있는 둘째 부인을 찾아갔지요. 부인, 날 용서하시구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였소이다. 아버지 박대감은 영복이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러자 영복이 어머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도 밝혀져 남편이 직접 찾아와 사죄를 하니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눈 녹듯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아버지 박대감은 영복이의 두 손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지는 않았느냐? 내 그동안 내게 너무 무심해서 정말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한 번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음의 짐은 갖지 마셔요. 내가 참으로 훌륭하게 컸구나. 이게 다 인품 있는 내 어머니 덕분일게다. 그리하여 영복이와 어머니는 다시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영복아, 내게 혼처가 들어왔느니라. 그러니 채비를 갖추거라. 아니 아버님, 저는 마음에 둔 처자가 있습니다. 허허 알고 있다. 그러니 어서 따라 나서거라. 아버지 박대감은 영복이를 데리고 이판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판대감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이하는 것이었지요. 어서 오시게 박대감 기다리고 있었네. 이판대감은 아버지와 영복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효순이를 들라 하라. 그러자 효순낭자가 방문을 열고 사뿐히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효순낭자를 본 영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미 서로 잘 알고 있을 터 이 아이는 내 외동딸일세. 효순아 박대감께 인사드리거라. 인사 올리겠습니다. 효순이라 하옵니다. 하하, 듣던 대로 참한 신부감이로다. 부모들끼리는 이미 이야기를 마쳤다네. 그러니 날이 잡히거든 혼례를 올리도록 하여라. 아, 글쎄 이 아이가 영복이가 아니면 혼인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모른다네. 하하. 그리고 주상께서 자맹을 나왔을 때 내 집에도 들렀었네. 어디 좋은 인재가 없는지 내게 물었었지. 헌데 그때 이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책방에 가보시라고 주상 전하께 말하더구먼.
헌데 그 아이가 영복이일 줄은 나도 뒤늦게 알았지 뭔가. 일이 그리 되었던 것이구먼 하하. 그리하여 영복이와 효순이는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복이는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가 되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었지요. 여보 부인, 영복이를 저리도 훌륭하게 키워주어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동안 사는 것도 벅찼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복이가 저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췄으니 내 부인을 참으로 존경하게 되었소. 그게 어디 저 때문이겠습니까? 영복이가 훌륭한 재능과 좋은 인품을 타고난 것이겠죠. 아버지 박대감은 뒤늦게 부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지요. 여보 부인, 오늘 보니 당신은 참으로 곱소. 내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부인. 저도 영원토록 서방님만을 섬길 것이어요. 제 서방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집 두 부부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지요. 옛말에 물국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이켜 반전된다는 뜻이지요.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기쁨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원리를 말하기도 한답니다. 폐악이 극에 달했던 적장자와 그의 어머니는 옥에 갇히고 말년에 쫓겨나고 말았지요. 하지만 억울하게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서자와 그의 어머니는 결국 행복을 찾게 된 것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서자 영복이는 적자 적동이가 그토록 원했던 효순낭자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으니 평소 마음을 바로 쓴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